자, 지금은 이제 수원 첫 번째 지수에 대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지수는 이제 사실 중학교 때 먼저 했어요. 중학교 때. 중학교 2학년 때 먼저 했는데 그걸 잠깐 한번 봅시다. 어떤 내용을 했냐면은 거듭제곱이라는 걸 했어요. 거듭제곱. 그래서 어떤 A를 X번 곱했을 때 쭉 곱해서 계속 곱하는 거죠. 그랬을 때 뭐 N번 곱했다고 칩시다. 이거를 N번 곱했어요. 어떻게 표현할 거냐? A의 N제곱이다 라고 표현한 거죠. 이런 걸 우리가 A의 거듭제곱이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밑에 있는 A, N제곱이 있을 때 여기 있는 A를 밑이라고 표현하고요. 여기 이거를 지수라고 하죠. 뭐 차수라고도 하게 돼요. 나중에 뭐 1차, 2차, 3차 방정식 할 때. 그리고 좀 옛날 말이지만 뭐 승수라고 하기도 해요. 지금 잘 안 쓰긴 해요. 이걸 가지고 우리가 뭐 했냐면은 지수법칙을 한번 해봤어요. 지수법칙. 저거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해봤는데, 자, 규칙이 있는데 뭐 규칙까지 세세한 걸 기억할 필요는 없어요. 자, 그래서 어떤 규칙이 있었냐? A랑 B는 실수이고 M과 N은 자연수라는 조건이 있었어요. 물론 2보다 커야 돼요. 1은 뭐 A의 1제곱해도 그냥 A가 되니까. 첫 번째 뭐가 있었냐? 어떤 A의 M제곱에다가 A의 N제곱을 곱하면 A의 M 플러스 N제곱 지수는 덧셈이 되죠. 두 번째, 어떤 A의 M제곱에다가 전체다 또 N제곱을 해요. 그러면 A의 M 곱하기 N제곱이 돼요. 지수의 곱이 돼요. 세 번째, 자, A 곱하기 B에다가 전체 N제곱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각각 N제곱 하는 거랑 똑같아져서 A의 N제곱 곱하기 B의 N제곱 이렇게 돼요. 자, 네 번째, 자, B분의 A에다가 전체 N제곱을 해도 분모에도 N제곱, 분자에도 N제곱을 한 형태가 돼요. 다섯 번째, 자, A의 M제곱에서 A의 N제곱을 나눴을 텐데 이거는 세 가지로 분류가 되죠. 자, A의 M 빼기 N제곱, 이거는 M이 N보다 클 때예요. 1이 될 때도 있어요. 두 개가 같을 때, M과 N이 같을 때. A의 N 빼기 M 제곱분의 1이 될 때가 있어요. 이거는 N이 N보다 클 때예요. 이런 지수법칙, 계산을 하는 법칙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자, 두 번째, 이제 뭐 제곱을 넘어서 거듭 제곱근이라는 거를 생각해 볼 거예요. 거듭 제곱근. 이거는 뭘 생각해 볼 거냐면은, 자, 어떤 수 x가 있는데 x를 n 제곱해서 a가 나와요. 그럴 때 이거의 근은 x를 뭐라고 할 거냐? a의 n 제곱근이다 라는 표현을 써요. 이게 표현 좀 이상하네. 한다. 자, 그래서 우리는 x를 이런 식으로 n 제곱근 a 이렇게. 자,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될 거는 뭐냐면은 항상 이걸 생각해요. 무엇을 어떤 숫자를 n 제곱해야 a가 될 것인가? 이거를 자꾸 생각을 해야 돼요. 그냥 뭐 외우려고만 하지 말고 자꾸 생각해 봐야 돼요. 자, 예를 한번 들어보자면은 뭐 이런 거죠. 뭐 2를 세제곱해서 합니다. x를 세제곱해서 뭐 5가 된다. 그런 x를 뭐라고 한다? 세제곱근 5라고 한다. 이런 식으로. 또 한번 뭐 어떤 수를 4제곱해서 6이 된다. 그런 걸
4제곱근 6이다 라고 하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자, n제곱근이면 n제곱근이에요. 근이기 때문에 근은 n개가 있어야 돼요. 근은 n개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세제곱근을 물어봤다? 그럼 근은 3개가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 이렇게 8의 세제곱근 한번 찾아봅시다. 8의 세제곱근. 어떤 수를 세제곱해야 8이 될 것인가? 그죠? 이거는 이항을 해서 x 세제곱 마이너스 8은 0. 이걸 푸는 거예요. 세제곱짜리 푸는 거랑 똑같아요. 인수분해해서 풀어보면은 x는 3개가 나와요. 하나는 2가 나올 거고 하나는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i 이런 식으로. 자, 근데 이걸 보면은 하나는 실근이고 2개는 허근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주로 실근만 따지기 때문에 이제 허근은 거의 취급을 하지 않을 거예요. 그냥 근이 있다라는 것만 잘 기억을 해두시면 됩니다. 세 번째. 자, 우리가 그래서 이제 허근은 신경 쓰지 말고 A의 n 제곱근 중에서 실수는 어떤 게 있냐를 찾아볼 거고 실수는 몇 개가 있냐를 찾아볼 거예요. 자,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x의 n 제곱이 a. 요거의 실근은 몇 개냐라는 거예요. 그럼 2개로 나눠서 생각을 해볼 건데, 자, y는 x n 제곱이라는 함수와 y는 a라는 함수 2개가 만나는 거예요. 만나는 교점의 개수라는 거 하는 거죠. 이거 2개의 교점의 개수라고 생각할 거예요. 교점의 개수. 2가지로 분류를 해볼 수가 있는데, 자, 첫 번째는 저기 있는 n이 짝수일 때요. n이 짝수일 때는 예를 들어 뭐 y는 x제곱, y는 x 4제곱 이런 식으로 생긴 거지. 자, 이런 거는 어떻게 그려지냐면 주로 이렇게 U자형의 형태로 그려져요. U자형의 형태로. 이참수랑 비슷하죠. 자, 이게 y는 x의 n제곱의 형태예요. 거기에 뭐가 지나갈 거면은 y는 a라는 직선이 지나갈 거예요. 근데 이 a가 양수냐 아니면 0이냐 아니면 음수냐 이 세 가지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자, 만약에 a가 양수면 이렇게 그럼 만나는 점이 2개 있으니까 실근이 2개예요. a가 0이면 한 점에서 만나니까 실근은 1개예요. a가 음수면 만나는 게 없으니까 실근은 존재하지 않아요. 이걸 기억하고 추가적으로 뭐냐면은 만나는 점의 좌표로만 생각해 봅시다. 이 점의 좌표를 우리가 뭐라고 할 거냐? n제곱근 a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는 마이너스 n제곱근 a라고 하는 거죠. 이게 왜 플러스 마이너스가 생기냐면은 제곱을 생각해 보면 편해요. 뭐 x제곱을 2라고 할 때 그런 x는 뭐가 있어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가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생각해서 짝수면은 2개 플러스 마이너스가 존재한다. 물론 나머지는 다 허근이고 이번엔 n이 홀수일 때 예를 들면 x는 y는 x 세제곱 y는 x 5제곱 이런 거죠. 쟤는 어떻게 그려지냐면은 똑같이 x축 y축이 있을 때 얘는 이렇게 그려져요. 이렇게 올라가는 형태로 그려지게 됩니다. 자, 여기다가 똑같이 a가 양수일 때 그리고 0일 때 그리고 음수일 때 자, a가 얘는 0이든 0보다 크든 0이든 0보다 작든 무조건 다 한 개 있어요. 한 개씩. 근데 주의해야 될 점은 여기서 이거 만나는 점의 좌표를 한번 또 생각해 보면 여기는 n제곱근 a라고 해요. 여기는
마찬가지로 n제곱근 a예요. 음수가 붙지 않아요. 다만 여기서는 a가 음수의 a가 그거를 잘 판단을 해 보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개수를 파악해 보고 몇 가지 좀 주의할 점을 생각해 보면은 그 제곱근 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여기서 물어보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a의 n제곱근에 대해서 물어봐. 그 다음에는 n제곱근 a에 대해서 물어봐요. 두 개가 비슷해 보이지만 달라요. 자, 이거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은 x의 n제곱은 a가 되는 모든 x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x들. 그러니까 몇 개가 있어야 돼? n개가 있어야 돼, n개. 얘는 뭘 얘기하냐면은 그 중에서 n제곱근 a가 되는 것만, 실수인 것만 생각한다고 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마이너스 27의 세제곱근을 물어봤어요. 볼까요? 3개가 있어야 돼, 3개. 3개가 나와야 돼요. 뭐 직접 계산해보면 알겠지만 3개가 있어야 돼요. 1의 내제곱근은 뭐 플러스 마이너스 있고 플러스 마이너스 i도 있어요. 4개가 있어요, 4개. 이런 식으로. 근데 세제곱근 8을 물어봤어요. 세제곱근 마이너스 8 이런 거 물어봤다. 그럼 뭐라고 답을 해요? 3개가 아니라 마이너스 2 하나만 얘기를 해야 돼요. 나머지 2개 허그는 얘기하지 않고. 자, 네 번째. 그래서 이제 거듭제곱근 해봤는데 이 성질은 뭐가 있냐? 성질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여기도 A도 양수, B도 양수, 그리고 M과 N은 이 이상의 자연수. 근데 솔직히 조건은 뭐 굳이 따질 필요가 없는 게 이 이상의 자연수가 안 주어질 수가 없어요.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자, 첫 번째, 아까 지수법칙이랑 비슷하게. 자, n제곱근 A와 n제곱근 B를 곱하면은 어떻게 된다? n제곱근 AB가 된다. 여기서 주의해야 될 점은 여기. 같다는 거. 같을 때만 할 수 있어요. 다르면 못하고. 마찬가지로 n제곱근 B 분의 n제곱근 A가 되면은 합칠 수가 있다는 얘기지. 마찬가지로 여기도 제곱근이 같아야 돼요. 다르면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n제곱근 A에다가 전체 m제곱을 하면 어떻게 되나? 이 m이 안으로 들어간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n제곱근 A의 m제곱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나중에 지수 확장 보면 좀 더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어요. 네 번째, m제곱근 안에 또 n제곱근 A가 있다면 얘는 이 두 개를 곱한다고 생각을 하세요. 곱한다. m 곱하기 n 제곱근 A다 이렇게. 그다음에 다섯 번째, n 곱하기 p 제곱근 A에 m 곱하기 p 이렇게 있다. 그러면 요 같이 있는 p는 약분이 된다고 생각을 해서 n제곱근 A의 m제곱근 m제곱 이렇게 된다 라는 거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뒤에 확장이 되는 걸 생각해보면 좀 더 명확하게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지수의 확장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수의 확장. 지수의 확장이라는 거는 우리가 여태까지는 뭐만 했냐면은 어떤 A의 X제곱에 대해서 여태까지 한 거는 이 밑에 있는 밑과 지수를 어떻게 하는 거냐. 여기는 밑은 실수여도 돼요. 근데 위에는 항상 자연수일 때만 했어요. 자연수일 때만. 그래서 이걸 확장시킬 때인데 표를 한번 생각을 해볼 거예요. 표를. 자, 이렇게 칸을 좀 나눠서 생각을 해볼게요. 자, 여태까지 한 거 예를 한번 들어보면은 이런 거지. 5. 3의 2제곱 할 수 있어요. 마이너스 3의 2제곱도 할 수 있어요. 그지? 근데 이런 건 어때? 3의 2분의 1제곱? 아직 몰라요. 그지?
이런 것들을 이제 해나가자는 얘기예요. 자, 좀 더 확장을 시키면은, 확장하는데 뭐 여러 가지 이론들이 있는데, 그 안에 것까지 세세하게 알 필요는 없고, 한 번에 알면 되니까. 자, 지수를 확장하는 거니까, 이 위에 있는 지수가 확장돼야 돼, 지수가. 얘네들이. 자연수에서 정수로 확장을 했다 쳐봅시다. 정수로 확장이 됐어요. 그럴 때 A는 0이면 안 돼요. 밑은 이렇게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어떤 걸 할 수 있냐면은 정수가 됐으니까 이제 A의 0제곱 이런 걸 할 수가 있는 거야. 0제곱. 얘는 A 0제곱은 항상 1이 된다. 모든 수의 0제곱은 1이다. 또 정수니까 음의 정수도 있겠지. A의 마이너스 n제곱은 A n제곱분의 1이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얘가 이제 유리수까지 확장이 됐어요. 유리수, 분수죠. 그러면 이제는 A는 0보다 커야 돼요. 자, 유리수로 확장되면 어떤 게 가능해지냐? 자, A의 n분의 1제곱이 가능해져요. 이거를 우리가 거듭제곱근 A의 n제곱근 A다 라고 표현이 되는 거죠. A의 n분의 m제곱도 가능해져요. 이거를 n제곱근 A의 m제곱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이게 실수까지 확장이 돼요. 여전히 A는 양수이면 돼요. 그럼 이게 뭐가 가능해요? A의 뭐 루트 3제곱 이런 것도 가능해지는 거예요. 뭐 딱히 계산할 방법은 없어요. 그냥 루트 3제곱이다. 그래서 이게 확장이 됨에 따라서 밑을 이렇게 오히려 밑은 제한이 돼요. 실수에서 0이 아닌 거, 뭐 양수인 거 이런 걸로. 그럼 왜 그렇게 되냐면은 앞에서 보면 지수법칙 때문에 그래요. 지수법칙. 지수법칙을 성립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뭐, 왜 그런지 뭐 자세하게 알 필요는 없어요. 우리가 뭐 수학을 연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된다라는 거고. 자, 지수법칙이니까 이제 결론적으로는 뭐야? 앞에서 배운 게 다 적용이 된다는 얘기야. 지수법칙 다시 한번 써봅시다. 이번에는 어떻게 적용되냐? A가 양수이면 돼요. X는 실수면 돼요. X, Y는. 그래서 자, A의 X제곱 곱하기 A의 Y제곱은 A의 X 플러스 Y가 되는 거예요. 또 A X제곱의 전체 Y제곱을 하면 A의 XY제곱이 되죠. A 곱하기 B에다가 전체 X제곱을 하면 A X제곱, B X제곱. 이거 했던 거 기억나죠? A의 X제곱 나누기 A의 Y제곱을 하면 이제 3개로 나눌 필요가 없이 그냥 빼주면 돼요.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해당하는 간단한 문제들을 몇 개만 한번 해볼게요. 간단한 문제들 다 할 수는 없고. 자, 뭐 나오는 것 중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자, 세제곱근 A 안 곱하기 또 세제곱근 또 A 또 세제곱근 A 이런 식으로. 이거를 이제 분수 형태로 각각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분수 형태로. 자, 여기 A, 여기 A, 여기 A를 각각 잘 구분을 하셔야 돼요. 자, 노란색 A를 한번 보면은 A가 3개가 있죠. A가 3개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그래서 자, 이 세제곱근은 여기에만 적용이 돼요. 이 세제곱근은 여기도 적용이 되면서 여기도 적용시키지. 여기는 세제곱근은 여기 셋 다 적용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얘를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안에 있는 거는 A 3분의 1제곱 두 번째 있는 거는 A 3분의 1에 또 3분의 1제곱 마지막 거는 전체 3분의 1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3분의 1제곱은 얘만 얘, 셋 다 적용이 되고 두 번째 거는 여기랑 여기만 되고 마지막 건 여기만 돼서 결론적으로는 A의 3분의 1제곱 A의 9분의 1제곱 A의 27분의 1제곱 이렇게 적용이 돼. 그래서 A의 3분의 1 더하기 9분의 1 더하기 27분의 1 이렇게 결론이 나죠. 자, 또 하나 한번 해봅시다. 어떤 게 있냐면은 곱셈 공식이랑 좀 연관이 됐는데 지수가 이제 분수로 표현이 돼서 A의 2분의 1제곱
더하기 a의 마이너스 2분의 1제곱을 제곱해봐라. 뭐 이런 것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얘는 그냥 먼저 한번 써볼게요. 요거의 제곱 더하기 2 곱하기 a 2분의 1제곱 a 마이너스 2분의 1제곱 더하기 a 마이너스 2분의 1 제곱 이렇게 표현이 되죠. 그래서 a제곱 더하기 2ab 더하기 b제곱이니까 해보면 a 더하기 2 더하기 a의 마이너스 1제곱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됩니다. 이거 곱셈공식 응용한 것들도 문제 많이 나오니까 분수로 하는 거를 잘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자, 또 어떤 형태가 나오냐면은 이런 문제죠. a의 2x가 2일 때 이런 걸 물어봐요. ax제곱 빼기 a의 마이너스 x제곱 분의 ax제곱 더하기 a의 마이너스 x제곱 이럴 때는 하는 방법은 다 비슷비슷한데 위아래가 똑같이 a x제곱을 곱해줘요. 그러면 각각 곱해지니까 어떻게 바뀌냐면은 여기는 a의 2x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1분의 a의 2x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바뀌어요. 주어줬더니 2 빼기 1분의 2 플러스 1 돼서 3이더라. 이런 형태로 주어지게 되죠. 자, 마지막으로 대소비교라는 게 주어지는데 대소비교 예를 들면 이런 거요. 루트 2와 세제곱근 4와 4제곱근 3을 비교해봐라. 누가 더 큰 거냐. 이런 거를 일단 지수의 분수 형태로 다 바꿔요. 2의 2분의 1제곱 4의 3분의 1제곱 3의 4분의 1제곱 그 다음에 뭘로 해야 돼요? 밑을 통일시키거나 혹은 지수를 통일시켜야 돼요. 근데 여기는 지금 밑이 이미 다 다른 숫자이기 때문에 얘를 할 수가 없고 지수를 통일시킨다 라고 할 건데 지수도 2분의 1, 3분의 1, 4분의 1 다 다르죠. 그죠? 그래서 2분의 1, 3분의 1, 4분의 1인 최소 공배수인 12분의 1로 바꾼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래서 12분의 1이 되려면 2의 6제곱의 12분의 1제곱 4의 4제곱의 12분의 1제곱 3의 세제곱의 12분의 1제곱 이렇게 바꿀 수가 있어요. 12분의 1제곱으로 통일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안에만 비교하면 되죠. 64 얘는 256 얘는 27이니까 이게 제일 크고 얘가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크기를 비교할 수가 있습니다. 지수 법칙은 여기까지 한번 천천히 읽어보면서 정리를 한번 해보세요.